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만일 전쟁 같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독면 등 각종 필수 민생 물자들이 제대로 조달되고 공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상황 초기부터 마스크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 있었지만 정부는 탁상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난 뒤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를 겪으면서 비상시 필수 물자 조달과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회에 철저히 개선하고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도 앞으로 계속 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서산 대산공단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미사일 폭격이나 지진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대전,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4명이 됐습니다. 천안의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다행히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대전에서는 첫 완치자가 퇴원했습니다. 대전시는 제2시립노인요양병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연동면 합강 오토캠핑장 캐러반 23개시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의사와 간호사 10명과 의료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 줄로 앉아 식사하기가 확산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1일로 예정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의 침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긴급 돌봄 신청률과 참여율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월평균 판매량의 약 4배에 달하는 마스크 17,000여 개를 창고에 쌓아둔 대덕구의 유통업자 50대 A씨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도 마스크 15만 장을 매점 매석한 40대 유통업자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대전 대덕구와 천안 갑에 대해 방침을 바꿔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전 중구의 이은권 위원과 공주부여 청양의 정진석 위원을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또 대전 서구갑에는 이영규 변호사를, 대전 유성갑에는 장동혁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아산을에는 박경기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대전 유성울과 서구울은 경선지역으로 분류했고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상돈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이거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에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 이정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서산 대산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직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나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죠. 네, 어제 새벽 3시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공장 직원 8명과 주민 5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끝에 6시간 만인 어제 오전 9시쯤 불길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 사고는 나프타를 분해하는 공정 중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장 설비 곳곳이 부서지면서 롯데케미칼은 공장 내 13개 시설 중 7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 어제 뉴스를 보니 주민들은 마치 미사일 폭격을 받은 것 같았다. 또 지진 같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건데 대산공단은 해마다 화학사고와 폭발사고가 반복되는 곳이 아닙니까? 주민들 걱정이 크겠어요? 네, 어제 폭발 사고로 마을 일대가 쑥대밭이 됐는데요. 근처 편의점에서는 진열대가 통째로 뜯겨져 점원을 그대로 덮치기도 했고요. 공장 앞 원룸들은 유리창이 모조리 깨져 잠자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또 상가는 간판이 날아가고 천정까지 주저앉기도 했고요. 주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치 지진이 난 듯 집이 들렸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공단 내 방재센터에서 중급 지진 수준의 리히터 규모 5.5의 진동이 감지됐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리히터 규모 1의 지진파와 공중 음파가 모두 감지됐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지난 2018년에도 수소이온 배관시설 화재와 발암성 물질인 벤젠 누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4개의 석유화학사가 모인 대산공단에서는 지난해 5월 하나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로 주민 180여 명이 치료를 받는 등 지난 5년간 화학사고 9건이 꾸준히 나서 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합동 감식을 통해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대산공단 정말 걱정이군요. 우리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3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어제도 대전에서 1명, 천안에서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2명씩 확진자 4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대구에서 계룡대로 파견 나온 장교가 첫 확진된 지 2주 만에 104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8명, 세종 1명, 충남 85명으로 집계됐고요. 특히 충남 85명 가운데는 천안이 77명, 아산이 7명, 계룡이 1명으로 천안, 아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601명 가운데 현재까지 532명을 검사해 89% 검사가 진행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이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다행인 건 이번 주 들어서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또 어제 대전에서는 그 첫 완치자도 나왔죠? 네, 대전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던 20대 여성이 이번 12일 만에 완치해 어제 충남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대전의 첫 완치자인데요. 대구를 방문한 뒤 대전 자양동 친구 집에 있다 확진됐는데 이번 기간 증상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항생제도 투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여러 가지 검사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이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급증했던 확진 환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21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지난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증했지만 이번 주 들어 한 자릿수 발생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대구 경북이나 신천지가 대부분인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 세종, 충남은 확진 환자 100명 가운데 신천지 관련은 3명뿐이었고 무려 80여 명이 댄스 교습소 등 천안의 운동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의 집단 발병으로 충남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 환자 수가 대구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확진 환자가 주춤한 상황으로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생활 속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주춤할 때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예,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태안군 태안읍의 한 교차로에서 소형 트럭과 버스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77살 A씨가 숨지고 다른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정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부터 홍성축협 가축시장 및 홍성군 승마장을 휴장했습니다. 논산시는 위축된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산사랑 지역화폐를 이달 말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응식점, 주유소, 도소매업소 등 97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 가능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할인합니다. 감면 혜택은 임대료의 50%로 2개월간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해당 혜택은 입주 예정기업도 포함됩니다. 홍성군이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산출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자부담률은 20%로 재해보험 사업자 상담 후 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16일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 50여 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격은 전문 지식과 일정 경험을 갖춘 교수, 박사, 공무원, 교사, 환경활동가 등입니다. 신청 서류를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도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육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 10월 31일까지 인생샷 사진을 공모합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시설에서 촬영한 1년 이내 사진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대전 영하 6도, 서산 영하 7도 등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영상 6도에서 9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7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 이상선 공동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민들과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반가운 소식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 법사위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절차인 오늘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대전과 충남 시도민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여파로 그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이 임시 폐쇄 조치되는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런 변수 때문에 과연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그런 절차조차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동안 돌이켜보면 180만, 200만에 가까운 서명 작업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TK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 네. 같은 이런 우여곡절과 그 노심초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뭔가 좀 이제 사필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렇게 결과로 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됐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뭐 구분응선은 넘었고 네. 목표 지점이 이제 다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대단히 좀 우울하고 네. 염려스러운 이런 전국에서 이런 쾌거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함께 참여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균특법 개정안이 이미 그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무난히 예. 통과할 거라는 전망은 나오기는 했었는데 예.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이 안건은 지금 이제 그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민 의원 3인 여야 3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각자 대표 발의를 했고요. 예. 그것이 위원회 차원에서 그 대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합의해가지고 세 개 안건이 큰 차이가 없으니 그거를 만들어서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위원장이 주도하는 위원장의 대안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별 사실은 여야 합의가 전제됐고 그랬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TK 의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여기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총선 전국 이런 사태가 겹쳐서 상당히 이 전국이 혼미스럽고 어수선한 사태에 대해서 그런 상황 자체가 우려가 됐지 그 뭐 다른 측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보면은 재적 의원이 법사위에 전체 법사위에 18명 중 16분이 참여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네. 그러니까 무난하게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기뻐하는 분들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인데 예. 또 대전시와 충청남도 이 자치단체도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그럴까? 뭐 지적하신 것처럼 총선 전국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 일정이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충남으로서 이제 1989년이죠. 대전과 분리 이후 뚜렷한 충남이라는 광역 이슈를 놓고 성사시킨 경험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충남 도민 220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서 그리고 이제 민관정 협력 체제를 가동을 해서 끝내 그 충남 혁신도시라는 거대 현안을 성사시킨다면은 대단히 그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흡족해하고 자긍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게 균특법 개정안이 구분 응선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넘었습니다. 오늘 예. 정상으로 올라가는 날인데 예. 예. 그 본회의 통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통과를 확신하고요. 예.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이 사필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사안이고 그것이 곧 공간정의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 전국 2005년인가요? 그 당시 네. 보면은 대전은 삼청사가 있고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네.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배제됐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보면 수도권 인구가 이미 50%를 초과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역차별을 받는 대전 충남에서 그걸 정상화를 시키면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점검, 새로운 시도가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제2단계 혁신도시 정책이 실행의 단계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전국적인 뭔가 좀 그 여론을 등에 업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통과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예, 저는 표현을 그렇게 쓰셨는데 예, 뭐 저희도 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몇 시에 예정돼 있죠?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예정된 대로라면은 10시부터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0시인지 오후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본회의 일정만 해도 사실은 국회 폐쇄 때문에 네. 원래 당초 이번 임시회기 376회 임시회기에 본회의가 2월 25일과 네. 오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이 근데 마지막 본회의죠. 예, 아마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여서 대단히 네.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본회의를 통과가 될 경우 이젠 그 균특법이 개정이 되는 건데 예. 그 앞으로 이 혁신도시 지정까지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이제 우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개정안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대전과 충남은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요. 네. 혁신도시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안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올 시행령 개정이 올 7월쯤이면은 예상컨대 가능할 것 같고 이미 제2단계 혁신도시 관련한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저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적정한 시기에 2단계 혁신도시 이전할 공공기관 네. 리스트가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122개 정도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지역으로 예. 내려가야 될 그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어떤 공공기관을 대전 충남에 유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젠 중요한 문제죠. 예, 예.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리는 것, KBS를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에 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전과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고 충남이라는 광역 공동체의 주체와 주체 의식이 저는 이게 발현이 되는 그런 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혁신도시 경험이 혁신도시라는 이 큰 의제가 네. 충남의 광역 공동체를 내세워서 이거를 실현시켰다는 이 경험은 네. 충남으로서는 대단히 큰 유산이 되고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뜻깊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제 일이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 뭐 마지막 지정까지 또 공공기관들 내려오는 문제까지 다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대응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충남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큰 현안들이 굉장히 다수예요. 네. 보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과 인근 도시의 생산 배후 기지 시설 그런 기지 역할을 하는 불이익한 측면이 있거든요. 발전소만 해도 그렇죠. 예.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입지했다든가 예. 특히 이제 폐기물 시설, 처리 시설, 혐오 시설 같은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민들이 우려스럽고 갈등 사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런 혁신도시 유치의 경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광역 공동체 주체 의식으로 주체를 형성해서 네.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충남 광역 공동체를 선순환 체제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예. 뿌리내릴 것을 기대를 하고 네. 그런 역할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충남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 이상선 공동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SNS에서 빛난 대전 시민의 정이란 기사에서 대전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SNS를 통한 착한 소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